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6이 된 피부과 전문의 김명수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오직 피부만을 연구하고 진료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서 효과를 보아온 방법들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검버섯 없앨 수 있나요? 또는 이거 평생 가는 거라면서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병원에 찾아오십니다. 그중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82살 여성분이셨는데 얼굴 전체에 짙은 검버섯이 퍼져 있었고 이미 3번의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지만 모두 재발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그냥 포기하려고요. 그때 저는 병원 밖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수없이 확인해온 생활요법이었습니다. 레몬, 꿀, 바나나 껍질, 녹두 같은 우리 집 부엌에도 있는 재료들이죠. 3개월 후 그분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그분은 정말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거울을 보면서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를 바꾼 검증된 방법이라는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 시술 없이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직접 써보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경험한 8가지 방법을 하나씩 차분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을 나이 들면 생기는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확인해 왔습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얼굴에 검버섯이 가득한 반면 어떤 분은 거의 티 하나 없이 맑은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먼저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엔 쉽게 회복되던 상처나 자극이 이제는 색소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젊었을 땐 잘 몰랐던 자외선 노출이 수십 년 동안 쌓이면서 피부 깊숙이 있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며 검버섯, 기미, 잡티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당분과 인스턴트 섭취, 흡연과 음주, 수분 부족까지. 이 모든 요소가 피부에 자극을 주고 멜라닌 색소의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그 결과 얼굴, 손등, 팔 등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부터 검버섯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햇빛 아래서 공부를 하거나 주말마다 산에 다니는 걸 즐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부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대 후반부터 이상하게도 얼굴이며 손등에 갈색 얼룩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몇 년 지나니 동전만한 크기로 커지고 점점 짙어지더군요. 이게 바로 색소 침착의 무서운 진행 과정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 점 하나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인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피부는 곧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들은 바로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근본 원인을 다스릴 수 있는 실천법들입니다. 피부가 왜 그렇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이나 기미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의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레이저 치료는 단기간에 빠르게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두세 번 이상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20만 원에서 50만 원 넘는 고가의 시술을 받았지만 몇 달 뒤 다시 똑같은 자리에 검버섯이 생겨 돌아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환자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또 생긴 거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는 어디까지나 겉에 드러난 색소만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잡초를 겉에서만 잘라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검버섯의 뿌리인 멜라닌 세포는 여전히 자극을 받고 있고 생활 습관이나 자외선 노출이 계속되는 한 색소는 반복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저는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시술입니다. 특히 피부가 얇거나 예민한 분들 혹은 이미 색소가 진하게 자리 잡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반응이 생기거나 색소가 더 짙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료 후에 재생관리, 자외선 차단, 보습까지 꼼꼼히 신경 쓰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얼굴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3번이나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깨끗해진 것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니 다시 점점 진해졌고 피부가 더 예민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 장비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병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병원 밖에서 해야 할 것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버섯, 기미, 색소 침착은 병원에서의 짧은 처치보다도 오히려 매일의 습관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치료가 아닌 피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그것이 바로 제가 수십 년 동안 믿고 환자분들에게 추천해온 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왜 피부에 검버섯이 생기고 또 병원 치료만으로는 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왔고 직접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천연요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여러분 몸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처음이신가요? 저희 노년지혜학교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지혜를 매주 정성껏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50년차 피부과 의사가 전해드리는 검버섯의 진짜 해결법과 그리고 피부과에선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병원 시술과는 다릅니다. 레이저나 약물처럼 강한 자극이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피부 본연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없애기보다 피부가 스스로 좋아지도록 만드는 방식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총 8가지입니다. 그중 처음 5가지는 집에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천연팩과 식이요법입니다.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을 함께 조절해 주는 방식이고요. 나머지 3가지는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생활 루틴입니다. 보습, 자외선 차단, 그리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손 운동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제가 의사로서의 이론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고 그 변화를 지켜보며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과 저희 어머니, 제 아내와 지인들까지도 함께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순서로 바르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품이나 시술을 시도했지만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냉장고나 싱크대에도 꼭 하나쯤은 있을 아주 흔하지만 강력한 재료입니다. 바로 레몬과 꿀 그리고 밀가루를 활용한 천연팩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천연요법은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단 3가지입니다. 레몬, 꿀, 그리고 밀가루. 모두 주방에 있는 흔한 재료들이죠. 그런데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미백, 보습, 각질 완화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엷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구연산은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며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레몬만 바르면 자극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꿀과 밀가루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높여서 얼굴에 고르게 바를 수 있게 도와주죠. 또 밀가루 자체도 피부 표면에 노폐물을 흡착하는 작용을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레몬즙 1큰술, 꿀 1큰술, 그리고 밀가루를 소량 넣고 잘 섞어줍니다.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이 팩을 얇게 펴 바른 다음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팩을 바른 후 햇빛을 바로 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저녁 시간이나 외출 전이 아닌 시간에 하시고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레몬즙을 물에 10일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익숙해지면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팩을 실제로 꾸준히 사용하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5세 김옥수 님이라는 분인데 30년 넘게 기미와 검버섯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이 팩을 권해드렸을 땐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에 2번씩 3개월간 성실하게 사용하신 결과 얼굴 전체가 훨씬 환해지고 피부 결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화장 안 하고 외출한 게 이번 생 처음이에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값비싼 화장품이나 레이저 없이도 우리가 집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품이 아니라 피부의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50년 넘게 직접 해온 습관이고 저희 어머니도 평생 해오셨던 방법입니다. 바로 바나나 껍질을 활용한 마사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번째 천연요법은 사실 저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바로 바나나 껍질을 활용한 마사지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무려 50년 넘게 해오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93세까지도 이 습관을 꾸준히 지켜오셨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우리가 그냥 버리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주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선 바나나 껍질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색소 침착을 완화하고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이기도 하지만 바나나 껍질을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루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루틴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주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나나 껍질의 안쪽 하얀 부분으로 얼굴이나 손 등에 있는 검버섯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 약 5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살살 부드럽게 피부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가 끝난 뒤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면 됩니다. 그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시고요.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한번 사용한 껍질은 다시 사용하지 마시고 매번 새 바나나 껍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건조해지기 전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만약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신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8세 방영호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피부 관리를 해본 적이 없던 분인데 바나나 껍질 마사지는 어렵지 않다며 TV 보시면서 매일 따라 하셨습니다. 3달쯤 지나서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에 있던 짙은 반점들이 절반 이상 옅어졌고 피부가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요즘 들어 주변에서 얼굴에 뭐 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바나나 껍질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겉보기에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3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 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65년 이상 실천하셨고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다시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말 효과가 탁월하다는 걸 확인한 방법입니다. 바로 녹두팩입니다. 3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저희 어머니가 20대 시절부터 무려 65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방법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집에서 이걸 만들어 얼굴에 바르셨습니다. 바로 녹두를 활용한 천연팩입니다. 당시에는 왜 녹두를 얼굴에 바르시는지 잘 몰랐지만 피부과 의사가 된 이후에야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녹두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곡물일 뿐 아니라 피부에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 핵심은 녹두에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항염 작용과 해독 효과가 뛰어나 색소 침착을 완화시키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김이나 검버섯처럼 멜라닌이 과도하게 쌓인 부분을 조금씩 옅게 만들어주고 자극받은 피부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녹두에는 비타민 A, C, E는 물론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세포의 재생과 탄력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새롭게 회복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녹두팩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녹두가루 3스푼에 우유 2스푼, 꿀 1스푼을 넣고 잘 섞어 팩을 만듭니다. 세안 후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른 다음 2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사용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입자 크기입니다. 녹두를 사용할 때는 되도록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자가 클수록 피부에 흡수되는 양이 적고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믹서기로 직접 곱게 갈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미세가루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우유나 꿀의 양을 조금 늘려 부드럽게 조절하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만든 팩은 바로 사용하시고 되도록 당일 안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대부터 이 녹두팩을 일주일에 2번씩 사용하셨습니다. 93세 생신 사진을 보면 정말로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늘 비결을 물어보셨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골에서는 다 이렇게 했어. 바르고 씻고 꾸준히만 하면 되는 거야. 저에게는 그 말씀이 가장 확실한 피부학이었습니다. 저도 피부과 의사로서 이 방법을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드렸고 대부분의 분들이 2~3개월 안에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피부에 붉은 기운이 많거나 기미와 검버섯이 같이 있는 분들께 녹두팩은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은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피부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에 포함시켜야 하는 천연 항산화 채소입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네 번째 방법은 피부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 피부를 개선하는 식이요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찬으로 자주 먹는 시금치. 이 시금치가 피부 개선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A, C, K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엽록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엽록소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피부톤이 맑아지고 김이나 검버섯도 서서히 옅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는 피부 속 모세혈관의 순환을 도와 붉은 기운을 완화시키고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 시금치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낮아 식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시금치는 비타민 손실이 적고 식이섬유와 엽록소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으로 먹기 힘드신 분들은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데칠 땐 30초 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래 데치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금치를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오일이나 레몬즙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시금치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1스푼, 레몬즙 몇 방울을 넣는 것만으로도 피부 개선에 훨씬 좋은 조합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100g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김명자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손등에 있는 검버섯 때문에 장갑을 끼고 외출하셨고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제가 시금치 섭취를 권해드렸고 매일 아침 생시금치를 간단히 데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장갑을 벗고 손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 전보다 훨씬 맑아졌고 검버섯의 색도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피부는 바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채워지고 순환되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그 과정을 돕는 훌륭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제 5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특히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실천법입니다. 바로 당근을 이용한 식이요법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번째 방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실 수 있는 한 잔의 주스를 통해 피부를 보호하는 실천입니다. 바로 당근 주스를 통한 식이요법입니다. 당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천연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들어오면 비타민 O로 변환되어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줄여주고 이미 생긴 검버섯이나 기미가 더 짙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베타카로틴은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어 피부톤 개선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거나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당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근을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당근 주스는 아침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더 좋은 조합은 당근과 사과 혹은 당근과 오렌지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C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피부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라는 점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뿌리거나 당근 주스를 마신 뒤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카로틴 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놀라실 수 있으니 하루에 당근 2개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을 주스로 마시기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올해 75살입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마셔왔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얼굴에 눈에 띄는 검버섯이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미가 조금 있었지만 꾸준히 당근 주스를 마신 뒤로는 더 이상 색소가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맑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당근 주스는 만들기도 간단하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최고의 피부 보조 식품입니다. 피부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관리해야 효과가 나는 법입니다. 레이저 시술이나 크림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매일 한 잔의 자연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바르는 팩과 먹는 방법까지 총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과정을 뒷받침하고 유지해주는 생활 속 루틴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피부 재생의 핵심 중 하나인 보습입니다. 그리고 그 보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제 6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에 바르고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다면 이제는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생활 루틴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보습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보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성분도 어떤 치료도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추천하는 보습 재료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리에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 그 안에는 피부에 아주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스쿠알렌, 비타민 E,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피부를 깊이 보습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보습의 핵심은 언제 바르느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세안 직후입니다.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오일을 발라야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 속까지 보습 성분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를 3분 보습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바르는 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안 후 타올로 얼굴을 가볍게 닦은 다음 올리브 오일을 2~3방울 손바닥에 덜어 부드럽게 얼굴에 펴 발라줍니다.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살살 두드리듯 흡수시켜 주세요. 특히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부위나 검버섯이 집중된 부위에는 한 번 더 덧발라 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두 방울 정도로 시작해서 피부 상태에 따라 조절해 보세요.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도 소량을 가볍게 바르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리브 오일 보습의 중요성을 알게 된 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90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이 있으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수하고 나서 바로 안 바르면 피부가 당긴단다. 그건 피부가 마르기 전에 수분을 잡아달라는 신호야. 실제로 어머니는 세안 후 욕실 안에서 바로 올리브 오일을 바르셨습니다. 그 습관 하나가 피부를 지켜낸 겁니다. 보습은 단지 피부가 촉촉해 보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충분히 보습되어야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기지 않고 각질이 일어나지 않으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검버섯이나 기미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이처럼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자연의 보습제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꾸준히 쓰면 피부 결과, 탄력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의 가장 큰 적, 바로 자외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팩을 하고 보습을 해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방법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사실 피부과 의사로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외선 차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하고 비타민을 섭취하고 보습을 꼼꼼히 해도 자외선을 막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어디에서든 우리 피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흐린 날에도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서도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UVA는 진피층까지 도달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고 색소 침착을 유도하며 콜라겐을 파괴해 주름까지 생기게 합니다. UVB는 피부 표면에 강한 자극을 주어 염증과 붉은 기운, 자극 반응을 유발하죠.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여름에만 신경 쓸 게 아닙니다. 1년 365일 매일 차단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려 93세가 될 때까지도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외출을 하지 않는 날도 얼굴과 손 등에는 반드시 바르셨습니다. 그 결과 같은 연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피부가 훨씬 더 밝고 깨끗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죠. 자외선 차단제는 하루에 한 번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2시간마다 한 번씩 덧바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오전과 오후 한 번씩은 꼭 덧바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차단제의 종류입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이나 이미 검버섯이 있는 분들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자극이 덜한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즘은 백탁 현상이 거의 없는 물리 차단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피부 타입에 맞춰 선택해 주세요. 사용 순서도 중요합니다.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르고 비타민 C 세럼을 바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얼굴뿐 아니라 손등, 목, 귀처럼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부위도 함께 바르셔야 전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실내에만 있어서 굳이 안 발라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실내에 있어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은 들어옵니다. 또 형광등, 모니터, 핸드폰 화면에서도 소량의 자외선과 블루라이트가 나와서 장기간 노출 시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는 날도 흐린 날도 자외선 차단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신경 써주고 보호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그 출발점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가장 빠른 피부 변화와 함께 놀라운 반응을 보이신 루틴입니다. 바로 손 운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먹거나 보호하는 방법들이었죠.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동작 하나가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손 운동입니다. 손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의아해 하십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어떻게 피부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으시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직접 경험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손 운동은 단순한 스트레칭 그 이상입니다.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말초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된 부위입니다. 이 손가락을 자극해주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특히 얼굴과 손등 같은 말초 부위의 피부 세포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톤이 맑아지고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며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은 뇌를 자극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호르몬 균형이 조절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어 피부의 염증과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도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는 말을 자주 하죠? 그 반대의 원리가 손 운동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TV를 볼 때, 광고 나올 때,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있는 동안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가락 맞대기입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하나씩 맞대고 10초씩 꾹 누르세요. 그런 다음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깍지를 껴서 손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또한 손끝으로 얼굴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눈밑이나 관자놀이, 이마 주위는 혈액순환이 쉽게 정체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끝으로 부드럽게 자극을 주면 검버섯이나 기미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86세 강영호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손등에 검버섯이 진하게 퍼져 있었고 다른 치료는 어렵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손 운동과 간단한 자극 마사지를 권해드렸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4주쯤 지났을 무렵 다시 오셨을 때 손등 피부의 색이 훨씬 맑아졌고 검버섯이 옅어지기 시작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생님, 제가 제 손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죠. 운동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손 운동으로 혈류가 좋아진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피부가 더욱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특히 손등은 얼굴보다도 노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그러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손 운동은 어렵지 않지만 피부에 주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피부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8가지 방법 모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왜 꾸준함이 핵심인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8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기억에 남기실 수 있도록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 꿀, 밀가루를 이용한 팩이었습니다. 이 팩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각질을 제거하며 피부를 맑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천연 미백 요법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껍질 마사지였죠. 살리실산과 루틴 성분이 풍부해 색소 침착을 완화하고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녹두팩입니다. 사포닌 성분을 통해 피부 진정과 색소 제거를 도와주며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피부 재생을 촉진해 줍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 섭취였습니다. 비타민 A, C, K와 엽록소가 풍부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당근 주스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올리브오일 보습입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습관 하나로 피부 수분을 지키고 장벽을 회복시키며 멜라닌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365일 자외선을 철저히 막는 것이야말로 기미, 검버섯, 주름 예방의 가장 기본입니다. 흐린 날, 실내에서도 반드시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손 운동이었습니다. 말초혈류를 자극하고 피부 세포 재생을 도우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습관이죠. 이 8가지 방법은 각각 따로 보아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할수록 그 시너지는 더 커집니다. 팩은 피부 겉을 관리하고 식이요법은 안에서부터 개선하며 보습과 자외선 차단은 보호막 역할을 하고 손 운동은 회복력을 높여주는 순환 역할을 합니다. 하나하나 모두 의학적인 원리가 뒷받침되고 있고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해왔으며 가족과 저 자신이 실천에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그 어떤 광고성 팁이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과는 다릅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 그리고 생활 속 꾸준한 실천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이 8가지 방법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당장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 오늘 들으신 방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팩을 해도 좋고 주스를 한 잔 마셔도 좋습니다. 또는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 보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 방법들이 단순한 비결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꾸준함이 왜 가장 중요한 열쇠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건 피부는 절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검버섯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루 이틀만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꾸준히 실천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단 하나의 방법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실천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방법을 이것저것 시도하시는 분들보다 한 가지를 매일 반복하신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많이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만 매일 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방법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문지르는 것, 시금치 반찬을 한 접시 챙겨 먹는 것,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 외출하지 않아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 이 중 하나라도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피부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피부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도 좋아지고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피부와 몸, 그리고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은 회복을 빠르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올해로 80살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지금도 환자를 진료하고 공부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매일 지켜온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실천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검버섯, 주름, 각질, 피부 건조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와 삶을 늘 응원합니다.